과학기술이 정말 눈부신 속도로 발전하고 있죠. 빛의 속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예전부터 반드시 실현됐으면 좋겠다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자동차가 사람을 대신해서 운전해 준다면 얼마나 편리할까요? 이미 실용화 단계에 접어들긴 했습니다만 상용화 단계까지는 접어들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처럼 많은 이들을 편리하게 해줄 자율주행 기술에 일찌감치 눈을 뜨고 주목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인천 송도 국제도시에 둥지를 들고 있는 주식회사 카네비컴의 정종택 대표이사인데요. 사연 직접 만나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정종택 대표이사 모셨습니다. 정 대표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정종택 대표이사님은요, 지난 2001년 카네비컴 또 2010년 코마린을 설립해서 대표이사를 각각 역임 중이시고요. 2014년엔 한국마리나협회 회장도 역임하셨더라고요. 예. 또 지난해부터는 자율주행 자동차, 라이다 센서 국산화 과제 책임까지 맡으셨어요.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은데, 그런가 하면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내리 3년 동안 인천광역시장 표창도 받으셨고요. 네, 정말 이력이 화려하시더군요. 직접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예. 먼 미래나 이 다닐 법했던 자율주행차 기술이 어느덧 현실화가 됐어요. 우리 주변의 자율주행 기술 어느 수준까지 발전했습니까? 현재 우리 주변에는 이미 자율주행차가 많이 와 있습니다. 일부 출고되는 차가 고속도로에서 단거리, 즉 500m에서 한 1km 정도 주행하는 정도의 그 핸들을 놓고 하는 단계가 1단계 자율주행 상태인데요. 이 자율주행 레벨은 전체가 5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현재 고속도로상에서 차선 이탈을 경고해주는 경보장치나 긴급 제동장치와 같은 단계는 1단계에 해당되며 주행 조향 보조장치는 2단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3단계부터는 자율주행은 이제 운전자 보조 기능에서 벗어나 조건부 자율주행이 가능한 단계로 완성차 업체에서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완성차 업체에서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군요. 예. 최근엔 이 경기도에서 제작한 자율주행차 제로 셔틀이라고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국내 처음으로 일반 도로를 달렸다고요? 그렇습니다. 예. 얼마 전 경기도 도시공사 주관으로 성남 판교 제2 테크노밸리에서 5.5km 구간을 시범 운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러한 그 시범 운행은 그 관련 기업들이 동참을 해가지고 많은 돈과 연구 개발 성과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인천도 이런 개발 사업을 하나를 했으면 좋겠고요. 제로 셔틀은 말 그대로 운전자가 없이 시범 구간을 정해진 구간 5.5km를 왕복하는 그런 구간을 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처럼 이 기술이 발전하는 만큼 이제 자율주행차가 실제로 일반 도로를 다녀도 괜찮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 가지긴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해오시는데 아직까지는 각종 규제나 보험, 관습, 법률 등의 문제로 지금 당장은 그 도로를 주행한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또 이 센서가 이제 차량에 장착되어서 사용이 되려고 하면은 가장 먼저는 운전자가 이 센서를 신뢰하고 차량을 신뢰해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신뢰 단계까지는 가지를 않았고 두 번째는 지금 이 관련 센서들이 산업이 발전되지 않아가지고 가격이 워낙 고가라서 실제로 차에 올릴 때까지는 가격을 저렴하게 생산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관련 기술이 더 많이 발전해야 되는 그런 문제를 아직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이 사람이 없이 달리는 자동차라 참 이 기술의 발전이 엄청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인천에 둥지를 틀고 있는 이 카네비컴에서 자율주행차 센서를 독자 개발하게 됐다고 들었는데요. 이 개발하게 된 어떤 계기랄까요?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한 5년 전에 자율주행차가 이제 화두가 되었을 때 우리 카네비컴은 도대체 뭐를 해서 이제 미래를 준비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이렇게 언론이나 뭐 검색을 해보면은 국내 대부분의 기업이나 뭐 학교에서 관련 센서를 수입해다 차에 부착해서 그걸 근거로 관련 주행 소프트웨어를 다 개발하는 방향으로 다 맞춰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상하다. 이걸 센서를 만들어야지 왜 센서를 만들지 않고 소프트웨어만 할까 그런 의구심에서
이제 센서를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개발을 시작하게 된 거죠. 예, 아, 그렇군요. 네네. 그러니까 약 4년간의 연구 개발 기간을 거쳐서 독자적인 자율주행 관련 센서 기술을 개발하신 거군요. 그렇죠. 예. 원천 기술이라고 들었습니다만 아마 국내 유일하지요. 예, 국내 유일할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라이다 스캐닝 라이다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몇 개가 안 됩니다. 예, 몇 개 안 되는 업체 중에서 그래도 적기에 저희는 시작을 해서 좋은 기술을 원천 기술을 확보했다고 봅니다. 예. 그렇군요. 그럼 우리 그 카네비컴에서 개발하는 자율주행 관련 이 센서 종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분류를 할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자동차에 사용되는 그 센서는 지금 현재 사용되는 게 초음파 센서, 그 다음에 카메라 센서, 그 다음에 레이더 센서입니다. 이 레이더 센서는 그 해상용 레이더와 똑같은 방식으로 전파를 쏘는 방식인데 저희가 이제 이번에 개발한 라이더 센서는 레이저 빔을 발사한 후에 반사되는 것을 감지해서 차량 주변의 물체를 인식, 위험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것이 라이더 센서 원천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 둘째는 고속으로 주행하는 차량에서 차량과 인프라 간의 정보 교환을 하게 되는 것이 웨이브 통신을 이용한 V2X 기술 개발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히는 라이더 센서는 레이저를 주사하여 전방 물체의 거리, 방향, 속도 등을 알 수 있으므로 자율주행차에 꼭 필요한 센서가 되겠습니다. 네. V2X 기술은 차량과 차량이 서로 상태를 주고받으면서 주행을 하기 때문에 전방의 사고, 고장 차량, 정차 구간 등을 미리 알 수 있어서 인명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종대교 백중 추돌과 같은 사고는 이제는 다시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시범 서비스 구역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정말 전 국민이 깜짝 놀랐었는데요. 몇 해 전 영종도교에서 그때 아마 105중 추돌 사고였나요? 예, 대규모로 나서 큰 문제가 있었는데 이 센서가 이제 상용화된다라면 그런 사고 자체는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그렇죠. 예. 여지가 없어지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예. 아, 정말 대단한데요. 예. 아, 그렇다면 이 카네비컴에서 개발하고 판매를 시작한 라이더 센서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또 이 개발과 생산 과정은 어떤지 굉장히 좀 어려운 어떤 그런 과정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동안 우리가 그 한 4년 동안 개발을 해서 올 9월 말까지 최종 인증을 완료할 3채널, 4채널 겸용 산업용 라이더가 국내 최초로 판매가 될 예정입니다. 산업용이기 때문에 그 지하철의 스크린 도어, 그 다음에 보안, 그 다음에 이동체 로봇 등에 이용될 예정이고요. 이후로는 50m에서 150m급 16채널 자동차용하고 그 다음에 최대 1km까지 탐지할 수 있는 무인 선박용 등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아시다시피 라이더는 모두가 하고 싶어하는 미래 산업이지만 지속적인 투자와 개발을 해야 가능하며 또 자동차용 안전제품이기 때문에 IATF를 비롯한 생산시설에 대한 인증 등 많은 준비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우리 카네비컴은 자동차 전장품을 20여 년간 개발, 판매해 왔으므로 개발과 생산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이 탄탄한 그 연구 개발, R&D와 함께 어떤 생산, 또 판매, 이런 유통망까지 전체적으로 구축하면서 최근에 송도국제도시의 이 R&D 센터와 본사 이 사옥을 신축해서 곧 입주식도 갖는다면서요? 예. 영광스럽게도 그 좋은 기회를 잘 잡아서 송도에 이번에 그 사옥 겸 R&D 센터를 지어서 10월 12일 날 입주식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야말로 이제 인천의 미래 산업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주역으로 떠오르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좀 모아집니다. 예, 감사한 일입니다. 네. 예. 그런데 그동안은 정말 그 빛도 안 보이고요. 또 이게 과연 성공해서 사업적인 그 성공을 이룰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자신할 수는 없었을 텐데 이런 어려운 기술을 개발하고 연구하느라고 정말 많은 인력과 또 예산과 시간이 투입됐으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지역사회 그리고 특히 인천시 당국에 좀 바라는 바가 있다라면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각 지자체 제안을 받아 운전자 안전을 위한 차세대 ITS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2018년 사업은 이미 타 시도가 선정되어 설치 중에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 사업도 매년 나오기 때문에 시범 사업을 꼭 신청해가지고 선정이 되어서 우리 인천도 첨단 도시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바라는 게 있다고 하면은 인천에 자동차 관련 사업체가 많이 있고 중견 기업도 많이 있는데
저희가 좋은 기회를 잡아서 이렇게 핵심 부품을 만드는 건 저희 회사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앞으로도 이러한 중견 기업들이 센서나 관련 프로그램 사업에 많이 나서가지고 소프트웨어 사업에 많이 나서가지고 자율주행차의 미래가 더 밝은 이 지역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많은 시민들에게도 또 몰랐던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 또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것들을 탐미하고 인식하는 그런 좋은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더욱 자율주행차가 일상화될 수 있도록 기술 개발에 힘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요. 오늘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인천은 자동차 산업의 요람으로 일컬어졌죠. 하지만 한국 GM의 몰락과 함께 자동차 연관 산업의 몰락도 우려된다, 이런 소리가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최근 이 카네비컴이 자동차 자율주행 원천 기술을, 독보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또 실제로 이 상용화시키는 상황이 되면서 인천 자동차 산업에도 새로운 부흥의 길이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모아집니다. 오늘 이슈 토파 보기는 여기까지입니다.